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던 데라든지 아니면 많이 갔던 단골 같은 거 생각이 좀 많이 나. 저 방 안에서 지금 8개월 됐는데 뭐 8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. 맞아. 너무 걱정돼. 마음이 닫혀있던. 왜 안 나올까?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. 동생도 잘 돌보고. 아유, 오빠들. 아니 굉장히 아, 활동적이고. 악기를 되게 좋아하네요. 아빠 사랑해요. 그랬는데 말 안 한 거야. 어머, 이랬던 앤데. 그러니까. 그래서 더 아버님 마음이 아프시겠다. 아유. 되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(4월에) 이제 꽃이 피려고 할 때였는데요. 근처에 있는 공원을 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그 안에 있던 7명 중에서 저희 아내만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. 아유. 바로 옆에 저희 딸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안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상처가 없었고요. 나머지 운전하신 분들하고 같이 동승하신 분들은 좀 골절된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 아이만 좀 큰 부상이 없었고 그 덕에 아내가 가게 됐습니다. 아유, 엄마가 지켜줬나 보다. 어머나 세상에. 어머님이 다. 아, 세상에. 애들 좀 지켜줘. 좀만 지켜줘. 나 더 열심히 할게. 조금만 기다려. 내가 갈게. 어머나. 당신보다도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갈게. 조금만 기다려.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죠.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요. 어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? 느닷없이 몇 시간 전에 통화도 하고 네, 맞습니다. 목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없어요. 내 옆에 없어요. 이 세상에 없어요. 그 상태가 됐습니다. 이 금쪽이와 이 가족에게, 이 아빠한테 뭐라고 위로를 한들 그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이제 갑자기 떠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가족 구성원들끼리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. 쉽지 않습니다. 네. 떠나신 그 엄마에 대해서 금쪽이가 느끼는 거와 또 둘째가 느끼는 거와 남편이 느끼는 게 다 위치와 입장이 다르니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?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이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과 또 그것을
아파하는 방식이 다 좀 사람마다 다릅니다. 딸은 엄마 진짜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아들은 그 깊은 고통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약간 금쪽이한테 어떤 면이 보이냐면요. 엄마의 세상 떠남, 엄마의 사망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느낌에. 그러니까 머리로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이라고 합니다. 부정, denial 한다고 하는데 부정하는 건데요. 이 아이는 왜 엄마의 이러한 사고로 인한 사망을 마음으로는 왜 부정하는 걸까? 왜 못 받아들일까? 이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,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? 네. 글쎄,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썼던 일기장을 저도 아직까지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못 보고 있거든요. 막 겁이 나요, 사실은. 받아들이고.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충분히 저는 그쪽의 마음이 좀 이해가 많이 돼요. 네. 너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, 그렇지. 고통스러우니까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어. 그냥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. 그러니까 부정이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밖에 있으면 사실 주변을 많이 보게 되잖아? 그럼 약간 생각이 많이 나더라. 아, 그랬구나. 그치, 생활하는 집이었으니까.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던 데라든지 아니면 많이 갔던 단골 같은 거 생각이 좀 많이 나. 많이 갔던 단골 화내면서 나를 엄마 어디 있어? 돌아가셨구나. 아이고. 3년 만에 한국에서 나 우리 좋아하는 김혜영. 엄마 찾으라. 엄마 어디 있어, 엄마? 여기 가족 사진에서. 그 태훈이 어디 있어? 내가 먼저 기억나?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이렇게. 자기가 내가 저기 병원에 있는 동안 이제 뭐 3월 달에 좀 있으면 다가오고 애들 입학 준비도 해야 되고 학년 바뀌는 거 준비해야 되는데 뭐 어떤 통장을 쓰고 있냐 뭘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때 와이프가
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정말 힘이 없었거든요. 근데 그때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. 이렇게 아니 남자가 열심히 그냥 바깥 돈 벌고 열심히 그냥 아빠로서의 삶에 대해서 뭐 그런 거 걱정하냐고 내가 나가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딱 7일 있다가 천국으로 갔어요. 이렇게 세상에 6년 동안 정말 혼자 고생 너무 많으셨네요. 네. 췌장암이었고요. 네. 마지막에는 간까지 전이가 됐었고, 예. 이제 그 복수가 너무 잦아. 예. 너무 숨쉬는 것도 힘들었었고.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아이들이 어렸지만 충분히 슬퍼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사실은 엄마 천국 보내고 나서는 보통 아파트 살 때 애들 뛰지 마라 이렇게 발걸음 조심하라는데 제가 울지 마라고. 우리도 적당히 울자고. 하나 울면은 따라 울고 울면은 또 이게 멈추지를 못하고.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? 근데 많지는 않고요. 거의 다 정리를 해서. 정리가 그- 어떻게 정리가 그런 첫째 둘째가 보면 좀 힘든 거 있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 빼고는 다 이제 저 혼자서 이제 불 태웠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냥 SNS에 조금 남아 있는 거 이제 그런 건 있어요. 이렇게 있고. 왜 태우셨어요? 애들이 생각나실까 봐. 보면 자꾸 네, 슬플까 봐. 저도 마음이 아팠고. 네. 맞아. 근데 아버님 이렇게 계속 뵈니까 지금도 눈물을 좀 많이 참으시는 것 맞아. 같아요. 아버님. 네.